대한민국 건강주치 엄지의 장,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자, 오늘도 김태훈 씨, 유하나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엄지 주치 선생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리 없이 당하는 질환, 당뇨. 자, 오늘의 명의 박이병 선생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질병 당뇨를 당노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30년간 당뇨 환자를 돌봐온 당뇨 전문 명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당뇨병이 진단이 됐다면 그때부터라도 신경병증을 검사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합병증이 있는 거니까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당뇨병이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30세 이상 중에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속하는 당뇨병 환자 10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왕이 걸리던 병에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 아무나 걸리는 그런 병이 된 거죠. 그 원인은 뭘까요? 바로 달라진 식습관 때문입니다. 혹시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우루 공화국이 섬나라 아닌가요? 그 호주하고 네. 하와이 중간에 있는 네네. 아주 태평양 한 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은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작물을 기르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천연자원의 발견으로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본 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세금, 의료, 교육이 전부 무료였습니다. 와.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니 호화스러운 먹거리부터 사치품, 필수 인력까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네. 부럽다. 저도 네. 거기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이제 30년이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나우인들의 80%가 비만이 되었고 70세까지 생존한 국민의 70%가 당뇨병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이네요, 진짜. 결국 당뇨로 인해 사망률 1위의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정말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희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에 살고요. 지금은 끊었지만 흡연을 좀 예전에 했었고, 당뇨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도 먹은 지 한 10여 년 되고요. 그리고 창피하긴 하지만 좀 배도 좀 나온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당뇨에 걸릴까요? 높지 않나요, 가능성이? 저는 당뇨병에 안 걸릴 자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네, 그 녹화 바로 2시간 전에 이제 제 모습입니다. 저렇게 푸짐한 밥상을 먹고 난 이후에 제 혈당은 얼마나 됐을까요? 식후 2시간 혈당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우, 방송이 너무 리얼이야. 자, 수치가 이제 나오겠죠? 왜요? 저 77입니다. 77? 와. 굉장히 낮은데요? 너무 적게 나온다. 네, 제 나이 60. 혈당 관리를 위협하는 시기임에도 식후 2시간 혈당은 바로 77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당 앞에서 당당해지는 비법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바로 당뇨거든요.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당뇨 다 나았다. 이렇게 먹는 것만 잘 조절하면 완전 정복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하여 피라미드 밥상. 과연 당뇨를 당노로 바꿀 수 있는 이 운동 식단.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식후 혈당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본인의 피를 보면서까지 좋은 강연을 해주신 박이병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요즘 밸런스 게임 아시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 이것 좀 해봐요. 네, 그럼 해보죠. 자, 당뇨에 더 안 좋은 걸 꼽는다면 1번 술, 2번 담배예요. 하나, 둘, 셋. 다 담배예요? 네, 담배로 만장일치. 담배가 더 나쁜 거군요. 김중훈 선생님, 담배가 더 안 좋은 겁니까? 네, 담배가 백해무익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담배에는 이제 니코틴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니코틴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아드레날린 성분을 증가시키고 이 아드레날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콜티솔의 농도도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존스 홈키스 블룸버그 보건대학원에서 6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0%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중에는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단 말이에요. 살찌는 게 당뇨에 안 좋잖아요. 살 안 찌려고 담배를 피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젊은 여성들은 체중 관리한다고 담배를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살이 안 찔 수는 있어도 지방의 재배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방이 복부에 모입니다. 내장 지방이 더 증가하고 그래서 체형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당뇨에 걸릴 위험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과 혈당과의 관계를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의 경험담으로 네. 최종민 선생님. 예. 제가 혈당이 매우 높을 당시에 네. 과음을 하잖아요. 네.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과음을 하고 나서 자는 동안에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고 원래 해야 되는 당 만드는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혈당이 낮게 측정이 되는 거죠. 예. 당뇨 환자분들은 저 과음을 했는데 그 다음날 혈당이 좋아졌어요. 이 술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괜찮지 않죠. 혈당이 과음한 다음날 오후부터는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과음은 좋지 않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선생님 당뇨가 왜 생기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요? 네. 저기 유하나 씨. 너무 훅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단 거. 예, 그리고 탄수화물 엄청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저는 그 밥도둑이라는 반찬 하나, 저한테는 토화젓이었거든요. 네. 토화젓 하나만 있으면 선자세에서 밥통을 비울 정도로 밥을 좋아했어요. 그래요. 하나씩 상상이 안 가. 뜨끔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 얘기 듣고. 귀 쏙쏙 들어오거든요. 어쨌건 제 주위에 보면요, 이 병원에서 피 검사하고서는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당뇨가 다 나았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있어요. 이 네.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 당뇨가 완치가 된 건가요?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당뇨 완치는 아니다. 네. 왜요? 공복 혈당이 정상인데. 네, 혈당의 지표는 이제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요. 네. 식후 2시간 혈당도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보고 또 요새는 2, 3개월 동안에 당뇨 관리를 보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 당화혈색소. 그 지수 이렇게 3가지 보고 적어도 1년 이상 혈당이 안정화됐을 때는 이제 당뇨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2차성 당뇨, 예를 들어서 약제라든가 수술을 하거나 네. 특수한 상황에서 생기는 경우 외에는 완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을 끊고 싶어가지고 먹는 걸 철저하게 조절하고 매일 운동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 한 네. 내가 다시 좀 밀가루 좀 해이해지면. 먹고 해이해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완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에요. 자, 당뇨에 대한 오랜 궁금증들을 풀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바로 당뇨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2명의 등신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인터뷰라도 해야 안녕하세요. 예, 뭐 어디 자기소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예, 무대 위에 두 분이 계신데요. 저 등신대만을 보고 당뇨 환자분을 찾는 게 숙제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요. 한번 유하나 씨, 그냥 보고 가능합니까? 아니 아까 선생님이 강연하실 때 이렇게 부자병이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이렇게 비만형인 체형분이 왼쪽 분이 좀 당뇨가 아닐까. 아, 이 검은 옷 입으신 네네. 예, 이분이 당뇨일 것 같다. 근데 되게 이런 문제 낼 때는 우리 제작진들이 함정을 팔 것 같아요. 그 왼쪽 분이 전체적으로 살이 좀 더 찌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
그 상체에 비해서 하체도 되게 튼튼하시거든요. 근데 오른쪽 분은 상대적으로 하체가 좀 가늘어요. 제가 예. 어디서 읽은 바에 따르면 인체 근육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하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허벅지가 얇아지는 게 당뇨의 초기 증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측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운데 서 계신 남자분도 허벅지가 그렇게 않으신 것 같은데. 아, 가운데 걸겠다. 그때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얼른 결과를 좀 공개해 주십시오. 바로 정답은 두 분 모두 당뇨 환자입니다. 두 분 다요? 아, 네, 네. 아니 오른쪽 분은 비만형이 아니 약간 마르셨는데 네. 아 그러면 이게 말랐다고 당뇨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네, 두 분 모두 그 엄지의 제왕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인데요. 네. 좌측에 계신 분은 약간 비만형이긴 한데 이제 당뇨병이 있으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비비만형인 당뇨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네. 주의할 것은 당뇨를 유방할 수 있는 큰 조건이 바로 사과형 복부 비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왠지 예, 이분에게서 사과가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허리 둘레가 몇 센치 정도 이상이 되어야 이제 비만 위험군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성인 남자는 90cm 이상, 그리고 90cm. 성인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오른쪽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허리둘레도 그렇게 굵어 보이지 않고 얇아 보이고, 아까 김태훈 씨 말한 것처럼 정말로 허벅지가 좀 얇아서 당뇨에 걸리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당뇨를 보면 살찐 당뇨와 마른 당뇨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른 분들이 당뇨가 생긴 분들은 체중이 나는 비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은 마른 비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체중 자체가 작다는 건 근육이 너무 작은 겁니다. 네. 요새 이제 날씬한 허벅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제 날씬한 것과 가는 것은 아예 다릅니다. 실제로 허벅지가 1cm 줄어들 때마다 그 남성은 8.3%, 여성은 9.6% 그 당뇨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제 비슷한 체격이라면 허벅지가 가늘수록 당뇨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신대로 만나본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당뇨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관리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저분이 아까 사과형이신 아,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매일 체크하시니까. 144. 당뇨를 10년째 앓고 있는 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아유, 10년 되셨으면 참, 예, 많이 힘드셨겠어요. 당뇨 투병 10년 차의 아침 식단은 달걀. 네, 그리고 아침을 일찍 챙겨 드시네요. 규칙적으로 드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일이죠. 와, 맛있겠다. 건강식이네요, 다. 현미밥 같아요. 근데 뭔가 허전해 보이는데 국이 없네요. 당뇨 진단 받고 나서요. 당뇨 식단 관리를 위해서 국이나 찌개 같은 거는 끊었습니다. 끊으셨대요. 국물을 저렇게 안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이게 평생 안 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예 끊기보다는 횟수나 양을 좀 줄이시거나 건더기 위주로 좀 드시는 편으로 좀 습관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근데 식사 시간이 겨우 10분? 글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먹어서 제가 빨리 먹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앉아서 일하시는구나. 뭘 또 드시네. 무식하게 맞아. 드시는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나 뭐 이렇게 견과류가 건강에 또 좋다 보니까 챙겨 먹는 편이에요. 건강 뭐 몸에 좋고, 예. 건강식은 맞는데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죠. 많이 드시는지. 저만큼 드시면은 저 너무 좋아도 탈나지 않나요? 실제로 견과류는 칼로리가 아주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한 30g 정도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왜요? 왜? 삐끗했어요? 오래 앉아 계셔서 다리가 저리시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만큼 이렇게 저린 증세가 좀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이제 저림이 심하시면 평소에 운동도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당뇨인지 모르고 느끼는 증세 중에 하나가 자다가 이렇게 기지개 피는데 다리에 쥐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균형 있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자의 일상도 살펴볼까요? 여기 좀 앉을까? 걷는 게 힘이 없으시네요. 다리가 좀 얇아 보이세요. 기가 빠지면 이제 지는 거야, 병한테. 10년 전에 건강검진 하다가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당뇨 합병증이 오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춘자 씨의 아침 메뉴는 일어나셔서 이제 아침 준비하시는 거. 아침은 또 잘 챙겨주시네, 다들. 이건 뭐죠? 뭐죠? 미역인가? 면이에요? 뭐죠? 처음 보는 면 같은데. 미역면, 다시마면 뭐 이런 거. 저렇게 해서 그냥 저것만 드시는구나. 이게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당뇨에 좋다 해서 먹고 있거든요. 국수는 먹고 싶은데 먹으면 머리 아프고 해가 지고 그래서 인터넷 뒤지니까 당뇨국수라고 해초국수가 있더라고요. 밀가루가 안 들어갔으니까 편해요. 속도 편하고 먹기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거는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품들이 보통 칼로리가 낮거나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저렇게 당뇨식 다이어트는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주 쫄깃쫄깃 맛있어요. 식단 관리는 잘 하시는 것 같고 운동도 잘하고 계시겠죠? 무리하게 많이는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질리면 그만하고 한 10분 정도? 확실히 하체에 지금 근력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다리가 너무 얇아 보여요. 걸어 다니시고 운동하실 때도 보면. 네. 다리에 힘이 없어 보여. 단백질 섭취를 안 하시고 저렇게 하면 오히려 근손실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눈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조금 가까이서 보는 게 더 편해요. 눈에 당뇨 망막증이 나고 부종이 생겼더라고요. 눈이 조금 답답해요. 좀 투명하지 않고 뭐가 물방울이 뭉친 느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내가 먹고 있는 당뇨하고 고지혈약인데 10년째 지금 많은 양을 먹다가 요즘 들어 지금 한 알로 바뀌었거든요. 머지않아 안 먹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잘 봤습니다. 사실 당뇨라는 게 참 힘든 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죽기 전까지 계속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겁내는 게 이제 합병증인데 이 두 번째 사례분 같은 경우는 벌써 눈으로 이제 합병증이 오신 상황이잖아요. 야, 이거 참 관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당뇨 합병증의 경우 말초신경, 그다음에 콩팥과 함께 눈으로 많이 오거든요. 이제 망막에 우리 미세 혈관이 막히면 혈액 공급을 위해 신생 혈관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생 혈관은 제대로 된 혈관이 아니니까 굉장히 약해서 그 혈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출혈이 일어나고 부정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유리체 출혈이라는 가장 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실명까지. 자, 그럼 박이병 선생님과 신동진 선생님이 함께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면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엄청 많이 준비하셨네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이 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현재 상태는 단순히 당 지수로만 설계된
당뇨 피라미드인데요. 당뇨식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네. 네, 당 지수는 기본이고 임상에서 저희가 직접 알아낸 내용까지 더해서 엄지표 당뇨 피라미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혈당 잡는 피라미드 완성하기. 자, 1층에 저 초록색 칸은 당뇨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들. 그리고 2층에 노란색 칸은 좀 양을 절제하는 식단이 필요한, 주의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3층에 있는 저 식단들은 빨간색 칸이죠. 될 수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것들로 이렇게 나눌 텐데. 자, 첫 번째로 이동을 하게 될 식품은 뭘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제가 선택한 거는 요겁니다. 뭐요?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는 좋은 건데. 고구마는 다이어트 대표 음식이에요. 아니, 고구마는 저희 와이프는 거의 달고 살아요. 네, 당 지수만 봤을 때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도 칼로리가 많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GI는 감자가 고구마보다 훨씬 높지만 고구마는 100g당 칼로리가 154kcal, 70칼로리인 감자에 비해 훨씬 높아서 두 배네요. 고구마, 감자 모두 나쁜 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사실 GI 지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고구마일 때는 GI 지수가 한 55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고구마 제일 맛있는 건 군고구마잖아요. 이게 굽게 구워야 되면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감자보다 오히려 GI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칼로리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중간 사이즈 정도 고구마를 하나 먹었다면 그냥 흰밥 한 3분의 2공기 정도 분량의 탄수화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그 부인께서 하시는 것처럼 네. 나 오늘 밥 안 먹고 고구마 하나 먹었어 하지만 고구마만 먹. 이미 밥 드신 거랑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밥 드시고 또 고구마를 먹었다면 밥 2공기 드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매일 밥 2공기를 먹어요. 저 1공기 먹을 수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배신감이. 고구마도 배신이고 우리 아내도 날 배신해. 야, 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다음으로 또 이동할 음식은 뭡니까?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환자분들에게 이것만은 정말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위치는 네. 맨 아래에 있어요. 네. 먹어도 되는 거. 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가? 저는 이 바나나를 맨 위로 올리고 싶어요. 예. 이게 맨 위에요? 네, 맨 위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보통 이게 당 지수가 낮다고 알려져 있어서 배고프실 때 이 바나나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도 많고요. 일반인 분들도 많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요, 달아요. 특히나 한국에 들어오는 바나나 숙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달달하지 않습니까? 당 지수표를 찾아봐도 이 바나나의 당 지수는 45에서 70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먹는 바나나는 당 지수가 70대까지 올라가는 바나나가 대부분입니다. 수박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까지 해서 저는 이 세 가지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 절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수박도 안 되고요. 수박 예상외로 높은 게 수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수박 많이 올라가요. 아닌데 수분이 반 이상이야. 아닐 거예요. 아닌데. 화를 내요.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지금 일단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을 선택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단맛보다 신맛이 좀 많이 나는 과일은 조금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육이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참외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고르시면 조금 더 안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맨 밑에 네. 1층에 복숭아가 두 종류가 있는 게 제 맨 네. 보이거든요. 우리가 복숭아 보면 약간 과육이 좀 딱딱한 이런 딱복숭아라고도 맞아요. 하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잘 익으면 말랑말랑해지는데요. 바나나처럼 이 복숭아도 숙성 정도에 따라서 이 GI 지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과육이 딱딱한 건 뭐 GI 지수가 한 40 정도이지만요.
네. 이게 이제 숙성이 될수록 또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당 지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이 물 복숭아는 적어도 2층으로 올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당뇨 환자들은 당뇨 걸린 것도 속상한데 맛 없는 과일을 먹어야 돼. 숙성이 덜 된. 그러면 뭐 저희는 망고 사 먹으면 돼요. 망고 먹어요? 망고야말로 예. GI 지수가 아주 높은 설명드리고 망고 안 돼요? 과일이에요. 네. 망고도 안 되고.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옮기고 싶은 건요. 고추입니다. 고추요? 네, 고추. 고추를 왜 옮겨요? 고추는 이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캡사이신의 성분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거든요. 막 증가되면 네. 소화 효소가 막 분비가 되겠죠. 그럼 식욕이 막 돋겠죠. 네. 매운 고추, 물론 아삭이 고추 같은 건 괜찮습니다. 네. 매운 고추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 2층 정도에. 또 청양고추 매니아 분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배신감, 이 배신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예. 저 배고플 때 많이 먹었던 빵에 발라봤던 네, 예. 마가린 네, 올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알젓인 것 같습니다. 알젓이요. 명란젓. 네, 먹으면 안 되는 매니아. 것들이 너무 넘쳐나. 또 알젓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먹을 게 또 진짜 점점 줄어드는데. 아니 왜 내려오는 건 없고 다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나마 예. 그래도 이 맨 아래층에 고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처럼 고기를 한 10배 이상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기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고기를 많이 먹는다 해도 10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생긴 그 부족한 칼로리는 고기, 살코기 위주로 예. 드시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기로 위안을 좀 받으세요. 고기 좀 위안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이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이 지방 성분이 많긴 한데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조리된 거거든요. 예. 염류도 많고 칼로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메뉴로 그러니까 베이컨 옮겨놨고. 베이컨. 이걸 옮기게 된 건 이 GI 지수가 맨 처음 보고가 된 곳이 호주 시드니 대학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맞겠습니까? 안 맞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에 맞는 엄지표 피라미드가 완성된다는 것.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당뇨 피라미드 하나로 복잡하고 힘들었던 당뇨 환자분들의 식사가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자, 박이병 선생님께서 이 피라미드를 활용한 솔루션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당뇨 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피라미드 밥상. 아까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제 식사 모습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식사, 밥상이었는데요. 네, 그 영상에 바로 피라미드 밥상의 핵심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밥상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아래에서 위로 먹어라입니다. 혈당 잡는 피라미드 밥상. 아래에서 위로 먹어라. 아래에서 위로. 원장님 원래는 위, 아래, 위, 아래. 네, 그게 아니죠. 네, 바로 그 당뇨 피라미드의 아래에 있는 음식부터 위에 있는 음식 순서대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를? 네. 예. 가장 아래에 있는 음식의 특징은 뭘까요? 가장 아래 이제 채소나 뭐. 네, 맞습니다.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이라는 거죠. 거의 초록빛 채소가 해당되는데요. 이것을 먼저 먹게 되면 인슐린의 반응 속도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포만감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먹게 되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덜 먹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실사했던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녹화 전 먹었던 음식 그대로입니다. 보통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보통은 이제 제일 보면은 좀 맛있는 거, 삼겹살 같은 거. 삼겹살이요? 네. 일단 밥을 한 그릇 한 숟갈 뜨고 네. 네. 국한 숟가락 먹은 다음에 이제 반찬들 좋아하는 선호도대로 이렇게 하나씩 갖고. 그렇게 먹고 싶은데요. 네. 사실 여기서 칼로리가 적고
좀 포만감을 유발하는 게 야채입니다. 야채가 지금 여기 그 미역국 냉채가 있는데 요것을 먹되 국물은 먹지 마시고 네. 그 미역이나 오이 냉채를 꺼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1번.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네. 백김치가 좋긴 합니다. 여기 좋긴 한데 그거 3번. 좀 짜더라고요. 예. 염류가 돼서 사실 고혈압이나 관리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부입니다. 예. 단백질이라 이걸 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잡채가 있습니다. 잡채도 탄수화물이고 네. 얘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눠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건 좀 뒤로 빼면서 요거를 가져가고 전략 전술이 굉장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장기 고수가 장기만 되는 거예요. 433 포메이션이. 이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탄수화물 먹고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삼겹살 가야지. 삼겹살 가야지. 삼겹살 가야지. 이 삼겹살은 좀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고 네. 그럼 삼겹살 언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입에 들어와야죠. 네, 뭐, 순서가 그냥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요거 얼마 안 되는 삼겹살 쟁반에서 나갔다 네, 근데 이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아니 선생님 저 지금 이 순서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반찬을 먼저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요. 사실은 이제 밥상을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밥상을 딱 받으면 밥 먼저 먹고 국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좀 바꿔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알려주신 것처럼 순서를 채고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채소, 고기, 밥 이렇게 하시고요. 반찬을 다 먹은 다음에 완전히 마지막에 맨밥만 먹으면 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소, 고기를 어느 정도 먹고 조금씩은 남겨두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나머지 반찬으로 이렇게 드시면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스트레스 없이 조금 바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피라미드 밥상 두 번째 법칙은 신동진 선생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라미드 밥상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향초를 먹어라입니다. 혈당 잡는 피라미드 밥상. 향초를 먹어라. 향초를 먹으라고. 향초는 큰일이다, 그건 이제. 무슨 초를 먹으라고. 불을 어떻게 먹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향초는요, 향기 나는 초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향신료와 식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초, 비네거. 근데 그게 뭐 풍미나 맛이 아니라 당뇨에도 좋다는 거예요? 아, 예. 당뇨 환자분들의 심정을 여기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먹어봤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이 평생 식단을 지키는 게 참 힘든 그 고비에 도달하는 이유가 네. 맛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맛이 없다는 건 맛을 부르는 뭔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마법의 가루가 있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 마법의 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향신료입니다. 조금씩 다른 종류를 써가면서 먹게 되면 매번 다른 맛의 닭고기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향신료를 응용하시면 네. 같은 음식을 항상 새롭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권장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향초는 알겠습니다. 근데 당뇨에 식초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초는 음식에 이 새콤한 맛을 주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일본 가나가와 현립 보건복지대학 스키야마 미치코 교수팀의 그 결과를 보면 흰쌀밥 한 공기를 오이식초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것만으로도 식초 없이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낮춰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또 2014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뉴트리션 리뷰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고탄수화물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자 인슐린의 능력이 34%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당뇨가 이렇게 먹는 것만 잘 조절하면 완전 정복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X네요. 네, 당뇨병을 치료할 때 보통 식단이 한 50% 정도 역할을 하고요. 네. 처방약이 20%, 저 의사들이 하는 처방이죠. 그리고 나머지 30%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알약이요? 이 약입니다. 이 약인데? 잠깐, 왜요? 이거 오늘의 운세 아닌가요? 이겁니다. 운동입니다, 이거. 네. 근데 이 당뇨 환자들 보면 뭐 살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이어트를 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맞죠. 아까 사례자분으로 나왔던 두 분은 한 분은 약간 좀 살이 찌신 체형이고 한 분은 좀 마른 비만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도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보통 당뇨 환자 그러면 체중 감량해야지 그러면 그냥 유산소 운동을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하지만 마른 당뇨란 말은 근력 없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육 없다. 근육.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당뇨에 좋은 특별한 운동법 준비하셨다고요? 네, 당을 잡는 근육 운동, 줄여서 당근 운동입니다. 당근 운동이요? 네, 어색합니다. 당근. 네, 이건 어떤 운동입니까? 네, 당뇨에 좋은 근력 운동이라면 1등이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원 전체 근육의 약 40%가 허벅지에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늘려 두께가 두꺼워지면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벅지 운동, 하나는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 30분 이내 그리고 약간 숨이 찰 정도 그리고 땀이 조금 날 정도의 운동량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 들으면서. 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동작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종합 세트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동작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짐볼 스쿼트입니다. 짐볼을 등에 대고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잘 할 수 있어요. 대신 앉았다 일었다 반복하는 스쿼트와 달리 앉은 자세로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자세는 운동 후에 하면 좋은 유산소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명 줄넘기입니다. 이게 제자리에 서서 투명 줄넘기를 뛴다는 생각으로요. 양쪽 손목을 흔들어주면서 가볍게 뛰는 건데요. 세게 뛰는 게 아니고요. 뛰는 듯 마는 듯 살살 뛰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발목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매트 위에서 하시거나 발목을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내 혈당을 잡아둘 음식부터 운동까지 알아봤는데요. 두 분의 사례자가 직접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당뇨임에도 전혀 다른 솔루션을 체험한 두 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검사한 거 좀 봤는데요. 10년 동안 당뇨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피 검사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좀 너무 마르신 것 같아요. 말라 보여도 속에는 기름이 차는 그런 마른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근력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마른 당뇨 솔루션 당근 운동. 당뇨가 10년 됐는데 네. 제가 검사를 보니까 당화혈소가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보통 7 미만이 좋잖아요. 네. 아까 보니까 7.9 약간 높으시고 7.9. 날씬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높으시네. 맞아요. 네, 네. 약간 좀 비만이신 것 같고 식단을 좀 들어보니까 좀 먹는 게 막 마구잡이로 뭐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균형되게 먹어라. 네. 비만 당뇨 솔루션 피라미드 밥상. 운동 대 식단.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야채, 고기, 밥 순으로 식사하라고 합니다. 샐러드 한 접시랑 고기 한 접시를 먹고 나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확실히 적게 먹게 돼요.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좀 남기셨네. 아, 이거요? 강황가루인데요. 냄새가 향긋하니까 맛이 살아나서 너무 맛있어요. 감기초인데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서 마시고 있어요. 자, 이제 운동 갑니다. 제가 4가지 운동 동작하면서 오늘 근육 만들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저희가 무릎 부담을 줄인 스쿼트 동작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짐볼을 등에 얹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상체를 세워놓기 위해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앉았다가 밑에서 2초 정도 멈추고 다시 바닥 밀면서 일어나 볼게요. 네, 깊게 앉아주시고요. 무릎과 엉덩이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앉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쭉 밀어냅니다. 오케이, 자 잘하셨어요. 하나, 둘, 하나, 허리 뜹니다. 하나, 둘, 하나, 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했어요. 오케이. 아, 잡았으니까 잘했지. 안 잡으면 중심이 흔들리지. 제가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지금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냥 버티시는 거죠? 쭉 내려가서. 예. 많이는 못 내려가시는데. 형 줄넘기를 더 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줄넘기라기보다는 저희 줄넘기가 아닌데. 조금 느리면 어때요? 리듬에 맞춰서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더 기분도 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씩 노력하고 나아가면 된 거죠. 네. 처음에는 귀찮은데도 했는데 계속 한국에 사다 보니까 운동도 뛰고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식단을 바꾸니까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참가자들의 일주일 체험 종료. 아,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일주일의 체험으로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극적인 효과가 나올 것인지 예상되시나요? 운동, 식단. 저는 식단일 것 같아요. 식단. 저도 식단에 한 저도 식단일 것 같아요. 대부분 식단. 왜냐하면 식단은 바로 혈당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운동은 이제 근육량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늘지는 않거든요.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나오셨어요. 두 분 나와주세요. 두 분 나와주세요. 와, 예. 자, 이 두 분입니다. 자, 화면으로 봤던 그 주인공 두 분. 자, 저희가 두 분이 얼마나 당뇨로 고생하셨는지 영상을 봤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엄지의 저항 솔루션 이후에 어떻게 좀 달라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병원에서 네. 그동안 운동을 하라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무릎이 지금 좀 안 좋아요. 무릎 안 아파가지고. 좋으세요? 어디 왼쪽, 오른쪽? 이쪽이 무릎이 안 좋아서 네. 잘 못하잖아요. 예.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여기서 알려주신 운동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네.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약간 손이 좀 있으셔가지고 더 신나게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강선영 님도 사실 식단 조절 잘 하셨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식단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부분적으로 수정할 게 있었더라고요. 거꾸로 식사법을 그거를 순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한 그릇씩 비우고 순서대로 비우니까 확실히 혈당이 낮아지는 걸 보면서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일주일간 솔루션을 체험했습니다. 과연 식단을 바꾼 강선영 씨와 운동을 바꾼 박준자 씨. 둘 중에 누구의 건강이 더 좋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식후혈당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자 씨 걱정되세요? 네. 왜요? 저거 병원 가서 할 때마다 예. 무섭더라고요. 얼마 나올지 수치도 그렇고 강선영 씨도 식후혈당이 최고 250까지 나오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걱정되십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자 그럼 강선영 씨부터 한번 혈당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 찔렀습니다. 안 아프게 잘 찔르시네요. 자 측면에다가 자 1 나옵니다. 자 5 와 이게 몇인데요? 대박 109 나왔어요. 109. 250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109가 나왔어요. 와. 야,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진짜. 백분 정상범이 아니에요? 선영님, 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제 어떠세요? 가르쳐 주신 거꾸로 식사법 덕분인 것 같아요. 와, 진짜 효과가 만점이네요. 예, 우리 박이병 선생님 얼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예, 내 환자 이렇게 좋은 결과. 자, 이제 박춘자님 순서입니다. 내가 찔리긴 생겼네. 한번 아는 선생님 한번 찔러줄래요? 제가요? 네. 아유,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찔르는 거예요? 내가-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럼 제가 찔러줄까요? 아픈 걸 무서워. 그럼 제가 찔러줄까요? 아픈 걸 무서워. 예, 그럼 강선영님이 좀 찔러주세요. 잘 찔르시더라고 보니까. 넷째 손가락. 오입니다. 예, 잘 금방 찔르세요. 찔렀어요.
탔습니다. 됐어요. 자, 나옵니다. 자, 3, 2, 1. 에? 이상하네. 왜 똑같아? 이상한데? 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 동점입니다. 오! 109. 동점 나왔어요.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결승전 가야 되나요? 야. 그리고 아까 박춘자 씨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처음 검사했을 때는 그 안압도 높게 나오고 당뇨 망막병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혈당 관리 외에 제가 여러 가지 안과 치료를 병행했고요. 보통 심한 당뇨 망막병증을 나타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신생혈관인데 우리 박춘자님께서는 신생혈관이 진행이 돼서 그 신생혈관을 이제 레이저로 지지는 광응고술을 시행하였고 안압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한 다음에 안압도 많이 떨어지시고 망막 상태도 좋아지셨고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앞으로 계속 안과 검진을 좀 자주 받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길게 평생 당뇨는 마라톤을 하는 친구라 같이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하시면 아마 질병 없이 건강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선영 씨 그리고 박춘자 씨 두 분 어떻습니까? 두 분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당뇨에 끌려가지 말고 이걸 극복을 해야겠다. 실천을 꼭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구나. 예, 좋습니다. 두 분은 정말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식구혈당 친구입니다. 100%.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주치 엄지의 제왕.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 이것을 피해야 한다. 피부를 속에서부터 늙게 만드는 이것이 정체가 바로 열입니다. 열이 피부에 닿게 되면 네. 피부 안쪽에 있는 콜라겐이 마구마구 파괴가 됩니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열노화라는 게 올라가고요. 진짜요? 네. 피부가 늙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돼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젊고 건강한 피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